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수는 뭐 급전직하는 폭락 상세였던 건데요. 자,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죠. 자율적 반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인기를 얻었었던 특히 바이오, 반도체, 5G나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우수수, 동반, 거의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공통된 악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12월 말까지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3억이라는 것인데, 자, 정부에서는 그 점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해서 지금 그들 인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시간상으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가의 어떤 낌새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그 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나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차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 현대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 기아차 및,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25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자, 좀 약간 문약해 보이는 이재용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다는 건데, 향후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유해 보이는 이재용 체제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결론은 외유 내강형입니다 하는 관점에서 믿어도 된다는 건데, 그 내용을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뚝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뭐 그전에 봤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율로 봤을 때 환율이 꽤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 1130원 이하로 내려가 있죠. 그만큼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도 한국물, 한국통화, 원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채권, 국채, 회사채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금융상품의 한류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나라가 각광받고 있는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금융시장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달라질까 싶은데, 그때에도 아마도 삼성전자를 위해 경기 민감주들이 우선 한때 시장을 선도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그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오늘은 그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대차, 기아차. 잠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정도인데요. 약간 좀 무겁죠. 하지만 실적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물론 적자 전환이 됐죠.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3,138억 적자를 봤다는 건데, 하지만 품질과 관련된 충당금 설정이 있었죠. 2조 1,300억 정도나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 규모는 1조 8,200억 정도나 된다는 건데, 이거 대단한 실적입니다. 현대차가 가장 좋았을 때 2011년 내지 2013년, 그 당시 한 7, 8년 전, 그 당시였거든요. 그 당시 실적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실적에 나왔다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주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도요타나 뭐 닛산이나 GM의 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대차는 유독 실적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품 믹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급 차종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고부가가치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풀체인지, 근데 신차가 나왔어요. 제너치 80 같은 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제품 믹스,
SUV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인데 현대차가 그 점은 약간 좀 늦은 점이 있지만 이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세제 혜택,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돼서 국내 내수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탕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런 호실적 추이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마켓 시어가 많이 올라가고 평균 브랜드 파워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이 정의선 체제가 되면서 모빌리티가 강조가 되고 있죠. 움직이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빌리티 개념이고요. 그 흐름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 등이 개념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 정의선 체제를 맞이해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성장 동력까지 차곡차곡 장착이 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고 모비스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모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 자, 기업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S 부분이 분할에 대해서 글로비스 합병된다는 것과 그리고 기아차, 글로비스 각각 갖고 있는 지분을 맡겨란다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 거의 지주회사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의 주역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글로비스가 지금 당장 크게 각광받고 있죠. 글로비스를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비스를 매수하면 이와 같이 급등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현재 25만원 근처에 추격해서 매수하기엔 나쁜데 대략 24만원 근처라고 한다면 안 갖고 계신 분,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매수를 강력히 이 자리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감안하시고 웬만하면 추세적으로 보시고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가 한 28,9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30만원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잠깐 들여다볼까 하면 네이버와 CJ그룹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었죠. 지분 맞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건데요. 첫째는 콘텐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른바 OSMU,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소스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유스, 사용처를 마련한다는 뜻이 된다는 건데 현재 CG를 통해서 현재 웹툰 같은 경우 드라마도 만들고 기타 등등 영화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콘텐츠가 다양화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쇼핑. 네이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바로 네이버 쇼핑 분야인데요. 다소간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물리 부분입니다. CJ 대한통운과 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네이버 쇼핑이 날개를 다른 그런 상태가 됐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별반 그런 반응은 없는데요.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시면 이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가장 자신있게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재용 체제, 이건희 회장의 표시에 따라서 이건희 체제, 이재용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다는 건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지가 상당히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 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그러한 부드러운 이미지 약간 무력해 보이기도 좀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 가지가 변했습니다. 일단 소통 측면에서 이건희 전 회장과 완전히 다르죠. 국민을 위한 소통, 종업원을 위한 소통이 있었어요. 노조를 허용한다든가 또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소통이라는 것이죠. 주주와의 소통도 있었죠. 액면 분할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약 40조 원 정도에 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각, 불태워서 없앴다는 뜻이죠.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지고 웬만하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전도 상당히 강해졌죠. 그전 선대 이건희 회장의 5대 신수종 사업, LED 태양광, 의료기기, 바이오, 2차전지 5개 중에서 지금 현재 2개로 압축하는 분위기예요. 바이오 2차전지로 압축을 하고요. 그 전에 또 방산, 삼성 테크인을 또 팔았죠. 그 전에 삼성 종합화학이나 또는 뭐 삼성 토탈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삼성 정밀화학도 매각을 했고 말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만 남기고 내가 잘 못하거나 하는 또 시장 흐름, 어떤 시장 전체 주류에서 약간 벗어나는 정도 분야는 다 매각을 하면서 압축을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이 결단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2019년에 비전 2030 선포를 했죠. 비메모리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서 칩과 파운드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뜻이죠. 상당히 원대한 뜻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을 취하는데 내적인 혁신보다 사실 이건희 체제는 내적인 혁신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이 하지 않았던 M&A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최근에 약간 주춤하긴 한데요. 어쨌든 2014년 이후에 약 30여 개 해외 M&A, 그중에 대표적인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했고요. 그리고 국내 IT 소재 내재화 등을 통해서 현재 그 소재 분야, 부품 분야를 국내 기업 또는 사내, 그룹 내에서 소화를 해내가는 그런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일부 기업의 지분 투자까지 가장 대표적 업체들이 동진 세미캠 같은 그런 업체 들이고요. 솔브레인 같은 정도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해외 기업과 유수 해외 기업들과 싸우는 관계, 대적 관계도 있지만 협력 관계를 상당히 강하게 맺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ASM에 아직 지분이 있단 말이죠. ASM과 같은 노광기 업체, 그리고 AMD 반도체 퀄컴 업체, 또 엔비디아 같은 어, GPU 업체죠. 현재 그런 업체들까지 현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수주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강력한 초대형 M&A 수십조 원 내지 뭐 거의 100조에 달하는 그런 초대형 M&A가 추진될 또 그것에 의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업체인 NXP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되어 있고요. 인피니언 같은 독일계 반도체 업체까지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NXP가 상당히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인수가 된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 모든 결단을 이재용 체제에서 했다는 것이죠. 선대 이건희 체제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어, 그런 용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에서의 삼성그룹의 진화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신념을 갖고 삼성그룹,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